H치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조금 먼저 하는데요. 요 사각턱 사이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3mm 정도 측정이 되죠. 103.8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5mm 정도 되니까 뭐 한 1mm 정도 큰 거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6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광대는 한 1cm가량 좌우로 넓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측정을 하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보면 148mm 정도 측정이 되죠. 남자 평균 자체가 148mm 정도 되니까 두상은 평균에 가깝고 광대만 유독 큰 그런 얼굴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보면 125mm, 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 6m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길이 자체도 나쁘진 않죠. 유독 이 비율만 보면 광대만 조금 많이 큰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요 코앞 가시까지 되는데 여기 지금 55mm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55mm, 6mm 조금 안 되죠. 네,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니까 뭐 비율도 나쁘지 않은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는 하안면부를 보는데 이게 이제 69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70mm 정도 되니까 하안면부 비율도 그닥 나쁘지 않은 비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띄게 비율상에서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은 광대만 조금 많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을 보는데 보통은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한 2cm 정도 있으면 사각턱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3.5cm 정도 있어서 한 요 정도는 잘라줄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 자르는 건 아니고요. 실제 모습에서 보면 사각턱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꺼졌다가 나아가는 이렇게 좀 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잘라주기만 해도 여기 근육도 줄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남자라서 나 이 정도 턱선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굳이 잘라줄 필요 있겠나 싶지만 조금 긴 건 또 좌우로 넓은 느낌이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사각턱이 옆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줄어들어도 얼굴이 조금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턱이 한 2, 3mm 정도 전진량이 부족한 살짝 무턱 느낌인데 사실 코가 많이 작죠. 그래서 콧대도 조금 낮은 편이고 해서 콧대도 조금 높이고 그다음에 코끝이 조금 이렇게 길어진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다면 요 기준으로 선을 그어보면 코만 높아져도 무턱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 걸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코가 이렇게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코 모습을 보면 코가 너무 작으세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굉장히 작고 안에 뭐 골격 구조, 연골도 굉장히 작겠죠. 이런 경우는 코를 마음껏 높이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피부가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점이 있지만 그래도 코가 높아지고 약간 길어지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커지는 거 높아지는 거는 찬성이고 약간의 남자남자한 느낌, 입 나온 느낌이 싫다 하시면 턱도 살짝은 앞으로 이렇게 한 3, 4mm 정도만 전진을 하는 그런 것도 괜찮다. 뭐 보형물을 하든 뭐 턱뼈를 잘라서 전진술을 하든 둘 다 가능한 그런 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꽤나 나와 있는 모습이고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역광대도 꽤나 나온 편이죠. 뼈로 보면 45도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 줄어들 게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줄어들 게 보이고요. 고개 들어서 보면 저희가 광대 수술할 때 목표가 눈 윗뼈랑 눈 아랫뼈랑 만나는 이 라인에서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45도 역광대 부분 줄어들 게 충분히 많이 있는 편이라서 광대는 조금 권할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5도 쪽에서 약간 또 보면 이 중안면부 팔자 앞광대 그 다음에 눈밑 지방 불룩한 거 여기 눈물고랑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꺼져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꺼져 있어서 오히려 턱이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입도 나와 보이고 턱이 부각돼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광대 수술하면서 눈밑 지방 펼치고
그 다음에 앞광대나 팔자 쪽에 조금 볼륨 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요 수술이 되려면 코가 콧대보다도 코끝이 충분히 뻗어줘야 되는데 지금 코가 너무 작아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주고 올라가 줄지가 또 하나의 숙제고요. 또 이렇게 작은 코의 경우 무리하게 높이다 보면 너무 얄쌍하게 뾰족하게 마이클 잭슨 코 같은 느낌이 생겨서 오히려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뭐 떡주물르듯이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요. 꺼진 관자놀이에 비해 튀어나온 광대와 턱이 하셨는데 관자놀이가 작은 건 맞은데 뭐 두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광대가 나와서 오히려 일부분이 꺼져 보이는 느낌이 심하게 드는 거고요. 광대 줄이고 턱 조금 줄여주면 전체적인 라인을 약간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광대 수술하고 사각턱 조금 잘라주는 거 요거는 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검하수, 낮은 콧대와 입체감 없는 T존이라고 하셨는데 콧대를 얻으려면 코끝을 못 얻는 작은 코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콧대 T존에 대해서 너무 욕심부리기보다는 일단 코끝을 최대한 어느 정도 높이와 길이를 만들어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피부가 어느 정도 늘어나준 후에 그 다음에 콧대를 조금 시간차를 두고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검하수는 맞고요. 지금 잘라주기만 해도 절개해서 늘어진 살들 잘라주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눈이 조금 또렷해질 거기 때문에 쌍꺼풀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뭐 이렇게 늘어진 살을 잘라주는 느낌으로 쌍꺼풀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낮고 작은 코 맞습니다. 작은 코가 더 문제죠. 팔자주름과 튀어나온 입, 중안면부 꺼져서 그렇게 느껴지고 휜 코와 부종교합이라고 하셨는데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비대칭 볼 때 눈 아랫뼈 기준으로 수평선 그리고요.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는데 치아 중심, 턱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는 편인데 자세히 보시면 코 있는 데서부터 턱 있는 데로 이 방향으로 살짝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느낌 때문에 코가 또 휘어 보이는 느낌도 코가 살짝 이쪽 방향으로 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사진에서 미간 중심, 그 다음에 코끝 중심, 그 다음에 비주 중심, 인중 중심, 아랫입술 중심, 그 다음에 턱끝 중심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직선으로 한번 요거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뭔가 조금 삐뚤삐뚤한 느낌이 들죠. 지금 중심선을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보면 뭔가 살짝 치우쳤다 이렇게 갔다는 그러니까 비주 부분이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이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요것 때문에 코 수술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말리고 싶다. 왜냐하면 턱이 삐뚤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모습에서 보면 지금 코가 콧대가 낮기는 한데 여기를 많이 올리면 코끝을 많이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끝 수술을 먼저 하셔서 최대한 코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 콧바퀴 찝혀 있는 듯한 이 느낌 요 부분도 조금 내리는 작업을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요 녹심이 나면은 콧대만 살짝 올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두 번에 나눴으면 좋겠다. 코끝도 제대로 안 되고 콧대도 제대로 안 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높이 또는 맞춤형 보형물로 뚜렷한 T존 가지고 싶다 하셨는데 T존을 만드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맞춰서 코끝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코가 따라와 주질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됩니다. 울퉁불퉁한 뼈를 개선하기 보기 좋은 옆태 가지고 싶다 하셨는데 사각턱이랑 광대는 강추하고 싶고요. 노블캣은 코끝이 지금처럼 낮은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안면부도 마찬가지로 코끝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코가 1번이고요. 이게 돼야지 이게 해결이 돼야 비순각이나 팔자, 앞광대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면 오히려 파묻혀서 더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코끝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와 턱 등 정면에서 볼 때 지금보다 얇게 보이는 효과 보고 싶다 하셨는데 광대랑 사각턱 조금 잘라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입이 나와 있어 보이는데 교정이나 양악, 턱 후진술 필요한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후진술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턱은 살짝 전진하는 거 괜찮고 코가 조금 앞으로 높아지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입 나온 느낌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눈, 코, 윤곽 수술 생각 중인데 수술 순서 추천받고 싶다 하셨는데 눈은 아무 때나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광대랑 턱이 그 다음에 턱 끝이 하나로 묶여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쌍꺼풀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콧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된 다음에 또는 요거 동시에
앞광대나 팔자 부분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끝에 집중하시고 광대 턱 그다음에 사각턱이랑 턱끝은 뭐 어느 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뼈 수술을 먼저 하고 코를 하셔도 상관없고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코끝이 된 상태에서나 중안면부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양악 수술은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도움이 거의 안 되죠. 뭐 지금 양악 수술을 할 정도의 비대칭도 아니고 양악 수술이 무슨 마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관자놀이 꺼져 있고 광대가 튀어나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광대를 충분히 줄여주고 사각턱 조금만 줄여준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겨주신 사진도 보면은 체크한 부분이 콧대 낮다, 뭐 코끝이 피어 있다, 팔자 꺼져 있다, 광대 크다, 사각턱 크다, 눈 안검 하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술 순서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